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RAG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를 언어 모델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초. 연기입니다. 시청자님들은 인공지능 뉴스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전 아쿠아맨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요? 그 빈지노의 아쿠아맨이라는 노래에서 따서 생각했는데 혹시 DC 히어로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둘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 노래도 모르고 영화도 안 봐서가지고 홍수 속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했죠. 아닙니다. 어장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엔드플랜에는 끊임없이 눈팅하고 의심하고 반증하는 은기님이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저희 영상만 보셔도 AI 발전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뭐 다양한 데서 수집을 하고 실제로 막 검증도 해보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 이번 주에는 정말 다양한 소식이 있긴 한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은 LLM 관련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언어 모델 관련된 소식입니다. 2주 전에 GPT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구독 취소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클로드가 미쳤다면서요? 미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설명드릴 건 이제 MCP라는 건데요. 네. MCP가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AI 어시스턴트 아니면 뭐 AI 언어 모델 뭐 클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오픈 소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에서. 아,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RAG 아시죠? 네, 그쵸. 이제 언어 모델의 이제 지식을 증강을 시켜주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이나 PDF 같은 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찾아갖고 언어 모델의 답변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키텍처잖아요. 그쵸. 거기에선 이제 단순히 이제 뭐 텍스트, PDF 이런 것만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치면은 MCP는 그거를 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사용을 하는 뭐 내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뭐 파일 스토리지들 같은 거를 같이 엮어보자. 근데 어떻게 엮냐? AI가 읽을 수 있게 엮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해주기 위해서 연결을 도와주는 그 사다리 역할이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예시가 있다면 예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여줄 만한 예시는 딱히 없는데요. 설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가장 간단하게는 그 회사의 구글 드라이브, 나 이제 슬랙 대화 같은 거를 클로드에 연동시킬 수 있다. 아, 그런 게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다뤘던 것 같은데 GPT에서 VS 코드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적합한 답변을 생성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 코딩에서 말씀이신 거죠? 네네, 코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네. GPT 서포트였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것처럼 이제 클로드에서도 이 MCP를 이용을 하면은 깃 저장소, 그러니까 깃 레포지토리에 있는 코드들 아니면 뭐 리드미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문서들을 클로드나 다른 LLM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장황했지만 설명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RAG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를 언어 모델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션에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미 그렇죠. 코딩 같은 경우는 뭐 커서나 윈디서프 같은 모델들이 이미 있잖아요. 있죠. 네, GPT도 이제 그런 기능이 나왔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MCP라는 게 뭐 엄청 대단한 무언가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어떤 의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제들은 이제 하나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션 AI 같은 경우도 노션에 있는 걸로만 가능한 거고 윈드서프나 커서 같은 경우도 이제 코드와 대화가 가능한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MCP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노션에 있는 그 프로젝트 명세와 직접 내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와 그다음에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는 그 테이블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언어 모델로 하여금. 약간 그런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CP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네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RAG의 확장이 맞네요.
네,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 슬랙 깃헙 같이 이미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클로드에서 이미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이제 서버스 안에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 미리 빌드를 해놓은 MCP 서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뭐 깃헙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 자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옵시디언. 아, 네네. 옵시디언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가 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시디언을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네, 옵시디언에 있는 내용을 뭐 RAG로 해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있나요? 커서로들 하더라고요. 커서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MCP가 오픈 소스니까 그걸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옵시디언에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뭐 세컨 브레인을 완전히 구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뭐 옵시디언에다가 나 이것까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걸 이제 자기가 구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이 개념이 조금 알듯 말듯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자동화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자동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메이크고 메이크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의 API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MCP가 나옴으로써 메이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용도가. MCP는 자동화랑은 상관이 없고요. 네. 결국 콜링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MCP가?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언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 이제 주 역할이거든요, MCP가. 근데 아, 네네. 메이크는 주가 언어 모델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주가 자동화인 거잖아요. 자동화에 이제 네. 중간 과정에 언어 모델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두 개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툴보다는 에이전트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신가요? RAG 확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제가 자꾸 네네. 다른 쪽으로 틀어가지고 죄송해요. 에이전트도 결국 RAG를 활용하는 거니까 에이전트의 확장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결국 메이크에서도 RAG를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이제 메이크에서도 언어 모델의 이제 능력이 향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MCP의 주 목적은 결국 이제 언어 모델에 더 많은 난리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MCP라는 약속된 프로토콜로 인해서 뭐 무한하게 내가 구현하면 구현하는 대로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어떤 규약이니까 서로 통할 수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LLM의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LLM이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레그 다음은 MCP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이라기보다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언어 모델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에이전트에서 사용이 편한 그러니까 연동이 쉽게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뭐 노션, 슬랙 같은 거. 네. 그런 건 이제 유저가 많기 때문에 언어 모델 자체에서나 아니면 언어 모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에 이미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죠. 그런 연동 같은 거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은 MCP를 이용해서 연동하는 것까지 이미 만들어 놓고 같이 배포를 하면은 좀 더 유저를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네. 클로드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MCP나 아니면 뭐 커스터마이즈된 MCP 같은 경우는 이 클로드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클로드 데스크탑 버전 나왔어요?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언제 또 나왔대? 보시면 이제 윈도우 버전이 있더라고요. 얘네 진짜 GPT랑 얘네랑 뭐 치고 받고 난리 났네. 여기도 물론 베타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보니까 모든 플랜에서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MCP를. 진짜. 네. 그래서 저번에 그 VS 코드랑 GPT 연동하는 영상에서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게 무료 모델도 VS 코드랑 연동이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마침 그때 GPT 구독이 끝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클로드는 가능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클로드에서 구글 닥스를 연동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클로드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잘 사용하고 있죠, 저도. 네, 이게 GPT로 치면은 GPT스일 것 같은데. 네네. 네.
내가 원하는 논리지를 제공하고 그거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이 되어버리면 사실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GPT스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DF나 워드 같은 파일을 넣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 링크만 걸어놓고 그 문서를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네. 그 문서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고 그 문서 업데이트도 사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버튼을 클릭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들을 연동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저거 독스 연동에 MCP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결국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독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쵸. 그렇겠네요. 여기도 Git도 연결이 되나 보네요. 네, Git도 연결이 되고 구글 드라이브도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뭐 많이 되네요. 저는 아직 클로드 구독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Git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클로드에서요? 네, 여기 사진 보니까. 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Git이 되면은 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GPT랑 비슷한 기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둘이 수렴 진화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클로드도 구독해보고 싶어지네요. 점점. 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GPT가 그립진 않아요? 아직 그리울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코딩 잘해줍니까? 아, 잘해줍니다. 여기 드라이브가 있긴 합니다. 독스 올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GitHub은 없네요. 점차 추가되겠죠? 그리고 독스 말고 또 뭐 스프레드시트도 추가되겠죠? 점점? 그거는 굳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이미 클로드 데스크톱 버전을 깔고 MCP만 서버 잘 설치하면은 충분히 바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기는 하네요. 근데 은기님한테는 장벽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MCP 설치가 좀 장벽이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보통은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라이프 채널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렵다 싶으면은. 네네. 이 뜻은 여러분 엔드플랜 AI 라이프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중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클로드의 컴퓨터 유즈였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거와 또 비슷한 무언가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클로드의 컴퓨터 유즈를 나오자마자 저희 둘 다 한번 사용을 해봤었잖아요. 그때 막 도커 설치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 환경은 사실 도커 안에서 돌아가는 약간 가상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또 이제 컴퓨터 유즈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서 사용을 못 해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쇼랩이라는 데서 그 컴퓨터 유즈를 이용해서 OOTB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웃 오브 더 박스, 그러니까 그 도커 바깥 버전을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내 컴퓨터, 내 맥북에서 컴퓨터 유즈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이 컴퓨터 유즈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매크로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실제 그 예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붕괴 스타레일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실제 핸드폰이고요. 핸드폰에서 이 컴퓨터에 띄워놓은 서버에다가 채팅을 통해서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그레지오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뭐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일 퀘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스크린샷도 찍고 막 마우스를 어디로 움직인 다음에 뭐 버튼을 몇 번 누르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5번 눌러라 이런 게 있죠. 마우스로 움직인 다음에 뭐 좌클릭을 하고 또 마우스로 움직이고 매크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설정해 줘야 됐던 그 마우스 포인터 이런 것들을 컴퓨터 유저가 알아서 해주는 이렇게 자동 사냥이 돼버립니다. 애초에 저 게임 자체가 컨트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게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 플레이 자체는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미 자동 사냥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처음에 봤던 그 UI에서 1일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6번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1일 퀘스트가 끝난 다음에 뭐 나가기 이런 것까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사냥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네요. 진입과 이제 탈출 뭐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내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은 이 컴퓨터 유즈 OOTB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아마 이 데이터를 모았나 봐요. 데이터를 모아서 ShowUI라는 언어 모델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게 이걸로 아마 입지를 좀 다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ShowUI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해주죠. GUI 에이전트를 위한 라이트웨이트
비전 랭귀지 모델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컴퓨터 유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클로드 소넷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할 때마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저거 자동 사냥하는데 뭐 막 1달러씩 든다 그러면은 누가 자동 사냥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2빌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파라미터가. 이러면은 그냥 양자화 잘 하면은 내 컴퓨터에서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라서 네. 이런 걸로 양자화를 잘 해놓고 가벼운 모델로 저런 간단한 작업을 대신 할 수 있다면은 이제 클로드 API 비용도 안 나가면서 간단한 작업 같은 건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GUI 에이전트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나왔습니다.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방금 전에 했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를 이 언어 모델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랭귀지 모델은 아시잖아요. 네. GPT 같은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이고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네네. 텍스트랑 이미지 뭐 나중에 영상까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웃풋이 어떤 액션을 취하라라고 나오는 게 이제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UI 에이전트를 위해서 이제 입력으로 비전과 랭귀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액션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를 어디로 이동해서 클릭을 몇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액션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런 아웃풋들이 나오는 언어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말했던 것처럼 진짜 매크로의 시대가 오나? 하지만 잘 검거하지 않을까요? 게임 회사들이. 기왕이면 잘 됐다 하고 이제 어차피 자동 사냥 돌리는 마당에 그냥 접속 시간만 되면 되니까 아예 저런 걸 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공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겠다. 네, 아직 뭐 한계가 많기는 하죠. 이거 쇼 UI 사용해본 사람들 평가로는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 음, 라고 저는 평가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막 그렇게 반응이 빠르지 않아 보여서 아직은. 그렇죠. 뭔가 실시간성으로 하는 게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뭐 삼국지 정도 옛날 뭐 삼국지 5, 8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 저는 네. 약간 카드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카드 게임도 좋긴 하겠다. 네, 하스스톤 같은 거 딱 보면은 그냥 내 패랑 그다음에 거기 깔려 있는 하수인들 보면은 뭘 내야 될지만 딱딱 골라주면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게임 같은 거는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게임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 지인 중에 게임 회사에서 이제 그런 매크로 잡는 팀에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도 엄청 고도화돼 있더라고요. 그게 또 있구나. 네. 아무튼 되게 클로드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컴퓨터 유지를 활용한 거는 아니죠? 네네. 이거 자체는 컴퓨터 위주로 활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LLM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주제가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우리 2부에서 다시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 2부에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예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 뭐 텐센트의 오픈소스 영상 생성 AI가 하나 나와서 그거를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에코 미믹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토킹 헤드 모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상반신까지 움직이는 에코 미믹 V2라는 모델이 또 나와 갖고 그거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